미국으로 송환돼야 될 권도영이 한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의심이 되게 많죠. 내용을 정리해 봤거든요. 권도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루나 테라 코인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났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금융사범으로 적색 인터폴이 떴었죠. 근데 해외로 다 도주를 했었고 몬테네그로에 잡혀서 한국에서 처벌을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거로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루나 테라 코인이 떨어지는 게 왜 권도영 책임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은 사기성이 짙어요. 달러와 1대1로 패깅되는 게 테라 코인입니다. 이 테라 코인을 유지하는 게 달러를 보관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루나 코인을 발행하면서 루나 코인이 테라 코인을 사줘가지고 가격을 지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삼성전자 주가를 7만원으로 세팅해놔 줄게.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루나 코인을 발행해서 판돈을 가지고 가져와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서 가격을 맞춰놓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구조죠. 루나를 계속 발행해서 돈을 땡겨와야지만 테라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루나 코인을 누가 사주느냐? 만약에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테라 가격이 떨어져도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루나 매수세를 만들기 위해서 연 20% 이자를 줬어요. 그렇게 루나 투자를 끌어왔는데 이 단계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연 20%의 이자를 주면서 투자를 해라. 그럼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번다. 다단계 스캠 코인 단계죠. 결국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고리의 이자를 어떻게 막겠어요. 결국 테라가 40% 이상 폭락하면서 루나로 가격 방어가 불가능했고 스캠 폰지 사건이 된 겁니다. 10일 만에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증발하면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사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경영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판결에서 알고 있었던 거냐 모르고 있었더냐, 가담했던 인원들이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 거냐. 권도영 측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겠다고 언론 플레이로 시간을 번 다음에 도주를 합니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로 이동해요. 그러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게 2023년 3월 23일, 거의 1년 전이죠. 체포 당시에 권도영은 두바이로 가려는 길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가 아니에요. 벨기에 CEO의 전세기였었습니다. 11명밖에 못하는 비행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화 여객기 전세기입니다. 도피 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권도영은 VIP 대접을 받으면서 다녔었고 조력자 중에서 거물이 있지 않았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비트코인 1만 개를 빼돌려서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현금화를 했는데 권도영이 왜 세르비아로 갔었고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 동남아로 도망가요. 쌍방울 김성태처럼 동남아에서 머물게 되면 코인을 환치기 해서 숨어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범죄자들이 그래서 동남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도영은 은닉자산이 되게 많고요. 동남아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요. 만약에 권도영이 동남아에서 살게 되면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권도영은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스위스 은행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유럽이 더 편했습니다. 현금화하기가 훨씬 좋죠. 그런데 그 스위스 은행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세르비아는 2020년부터 디지털 자산법이 발효된 국가인데 암호화폐가 합법화인 국가입니다. 암호화폐 ATM 기기도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세르비아를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도영은 도주 중에 세르비아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암호화폐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은닉 자금을 세탁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혹은 다음번 사업을 하려는 준비가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바이로 가려다가 잡혔던 건데 두바이도 암호화폐 천국으로 불립니다. 세르비아와 두바이를 통해서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좋지 않았을까? 또는 자금을 세탁하기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권도영이 잡히면서 처벌하기 위해서 미국이 권도영의 인도를 요청했었고요.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 형을 마치고 나면은 어디로 송환될지가 관건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보내라, 미국에서도 보내라 확보전이 되게 치열했었죠. 권도영은 미국으로 가면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알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고 미국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100년 징역도 가능해요.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100년을 넘을 거라 추정했었던 거죠. 한국은 경제사범이 10년 이하예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특정 경제범죄에 가중처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50% 할증이거든요. 징역 1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돈만 잘 빼돌리면은 그렇게 무서운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초록뱀 사태에서도 봤듯이 돈을 내면은 보석도 가능해요. 권도영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지만 않으면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재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건도형이 코인이 폭락하기도 전에 90억을 김앤장에 보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이야기는 건도형은 코인 폭락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문제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진정을 시켰어요. 이게 기만행위죠. 그리고 자신은 해외로 도주합니다. 건도형이 수감된 몬테네그로로 김앤장 변호사들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되겠죠. 이 대형 로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결과가 바뀔 거라 상상도 못했던 거죠. 건도형이 1년 동안 어떤 전략을 썼는지 비트코인 지갑 출금을 보면서 추측해보면요, 건도형은 자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거의 다 인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2,700억치를 빼냈는데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빼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면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00억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즉 6천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건도형이었던 거고, 거의 많은 돈을 다 빼냈다는 거죠. 작년에 건도형이 몬테네그로의 돈을 상당히 썼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전에 너가 야당한테 정치자금 줬다라고 거짓 증언하면은 송환 안 하겠다라고 건도형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건도형 지갑에서 3월, 4월 두 달 동안 코인이 40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야당이 로비로 누명을 썼는데 또 야당이 선거에 이기면서 법무부 장관이 바뀌게 돼요. 건도형이 7월 이때 지갑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두려웠다라는 거죠. 새로 바뀐 야당 법무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미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범죄 인도 승인과 파기환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 10월부터 건도형이 500억, 300억, 500억, 800억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인출하죠. 현찰로 인출하지 않았을 거고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지 않았을까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까 활용했던 스위스 은행에다 예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코인쟁이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콜드 월렛으로 보관하지 않았을까. 거의 돈을 다 빼돌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24년 1월 미국으로 인도가 결정납니다. 아, 그랬구나. 미국으로 가기 직전에 열심히 빼냈던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이 내린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사유는 한국이 미국보다 빨리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상한 냄새가 좀 나죠. 미국으로 갈 줄 알고 열심히 비트코인을 빼돌려놨는데 어쨌든 한국으로 송환이 되게 됩니다. 한국으로 송환됐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함부로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겠죠. 어딘가에 콜드 월렛으로 보관해놨을 거고 한국에서는 추적이 어려운 곳으로 잘 숨겨놨을 거예요. 건도형 입장에서는 최대 15년까지 살고 나오고 나면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 콜드 월렛에 있는 돈을 찾아서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출금하게 해가지고 돈을 환전해서 가져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은닉 자금을 활용하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보관했다면은 가격이 2배로 올라서 5,582억을 은닉하게 된 거고요. 현재 지갑 잔액이 632억 원이거든요. 6천억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도형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징역 15년이 최대로 하더라도 여기에 가석방이라든가 보석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실제로 형을 사는 기간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1심, 2심, 3심 계속 항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감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아직 건도형이 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뭔가 좀 씁쓸한 느낌이 좀 납니다. 이제 징역 이후에 은닉자금으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려니까 과연 세상은 공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갈 건도형을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준 조력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건도형이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썼을 것인지, 건도형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조사가 이뤄진다면은 코인게이트가 나오겠죠. 그런데 흘러가는 판을 보면은 코인게이트보다는 조용조용하게 건도형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법칙에 가까운 말이 있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말이 왜 뼈저리게 와닿는지 몰라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시대인데 저도 경험해봤어요. 이게 정말 뚜껑 열리지만 저 말이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돈이 없는 게 죄가 되는 시대예요. 가난한 자가 존중받고 대접받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세상 탓을 하는 거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부자가 돼야지만 나아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고, 어려운 일이지만 부자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실패를 하지만 계속 성공을 꿈꾸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다가 내가 돈을 조금 잃었다던가 좋은 길 놓쳤다던가 이런 것도 누굴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3월로 스파르타 3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4기를 다시 모집하려고 하는데 5월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3월, 4월 같은 경우에 얼리버드 모집을 하니까 신청자들 많은 혜택 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